항공기 해석 실장을 맡고 있는 김지용 상무입니다. 항공기의 형상 설계, 그리고 접비탐 설계, 공력과 비행력학 해석, 또 하중 동특성 설계 및 해석, 이 설계 해석을 하기 위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9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96년도요. 26년 반 지났습니다. 사천이 살기는 어떨까요? 집사람은 힘들어하지만 저는 잘 적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현재 KF-21 개발은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지. 전체 개발 기간 이제 10.5년 중에서 6년 4개월이 지나서 진도율로는 이제 딱 60%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초도 비행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몇 프로 정도? 아마 60%에서 조금 더 진척이 나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하는 걸 보고 왔는데 막 되게 체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개발진이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초도 비행 준비를 점검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 FFRR이라고 하는데 모든 비행 안전의 요소들이 총망라되어서 안전한 비행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이제 점검하게 되고요. 2,0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00여 회의 시험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가, 시험을 개척을 하고 분석할 준비는 되었는가, 시제기를 운영할 준비는 되었는가, 아무런 오류 없이 차질 없이 이제 다 수행되었는가 이제 점검을 받는 부분들을 이제 제일 신경을 써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F-21이 뭐 다른 항공기를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뭐 F-22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F-35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베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결단코 그러지는 않고요. 체계 개발에 들어와서 출발한 형상이 이제 C105라는 형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C109라는 형상으로 이제 최종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이터레이션을 하고 형상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는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많은 해석을 이제 수행을 해서 고민 끝에 만들어진 형상이 지금 형상인데요. 풍동 시험으로는 지금 15,000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카이의 슈퍼컴퓨터 능력이 국내에 어디 내놓아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6,000코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주말 없이 6년 동안 계속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완성한 형상이 바로 이 형상입니다. 이 해석과 고민이 들어가서 탄생한 이 형상이 바로 지금의 형상입니다. 그거는 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공장 투어랑 다 갔다 왔는데 시제기가 몇 대인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저희가 몇 개 보긴 했는데. 예, 시제기는 이제 구조 시제기 2대와 이제 비행 시제기 6대로 제작이 됩니다. 비행 시제기는 그야말로 이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제가 되겠고, 구조 시제는 개통들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체 구조만에 있는 이제 시제기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시제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비행 시제기를 말하는데, 이 비행 시제기는 단자가 4대, 복자가 2대에서 총 이제 6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계획된 기간 안에 이 많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제기가 이제 여러 대가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정보들을 센서를 심어서 데이터들을 이제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 시험 목적에 맞게끔 많은 센서와 특별한 장비들을 부착을 해서 구조의 정적인 하중과 수명을 이제 체크하는 플러트 시험 같은 경우, 하중 시험 같은 경우 전용의 플러트용 시제기, 하중 시험용 시제기가 쓰이고요. 조정 안정성 시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스핀 리커버리 슈트라고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달게 되는데, 그때는 또 그 시제기만 또 운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방산업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KF-21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락히드의 많은 이제 고참 엔지니어들이 저희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이 고정익 개발 사업에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세우는 일정 계획을 보고서는 기적이 없으면 달성하기 이제 힘든 일정이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 일정을 사수해내고 있는데 다들 이제 많이 놀라고 또 이제 찬사를 보내고 있고요. 락히드 측에서 이 개발을 전체 이제 총괄 하시는 칩 엔지니어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첫 번째 이제 칩 엔지니어 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스컹크 웍스에서 많은 이제 신규 사업들의 이제 개발을 참여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이 항공기 형상과 성능을 이제 이루어낸 점에 대해서 아주 큰 찬사를 해주셨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냐를 판가름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제 목표 중량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중량을 달성을 못해서 F-35 사업도 그랬고 애로를 겪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중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개발 부서원들이
아이디어를 그냥 950건 이상 모았고 또 이걸 리딩하는 체계 종합 부서가 아주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진척을 해서 설정한 목표 중량을 이제 초과 달성하는 이런 이제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칩 엔지니어께서 이제 아주 이제 놀라셨고 목표 중량 얘기 듣고 제가 조금 궁금해졌는데 상무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신 게 있나요? 그 예배가 없습니다. 지휘 고하를 방문하고 모두 이 아이디어에 이제 다 동참을 해야 되고요. 인센티브를 또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기를 북돋우면서 이제 그렇게 목표 중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받으셨나요? 저는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점을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얘기 몇 가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KF-21은 현재 원하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분명히 최고의 성능을 갖는 전투기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동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또 넓은 작전 반경을 가지고 또 무장 능력이 현재 7.7톤까지 가고요. 이거 자체 개발한 그 항전 센서, 에이사 레이더, EOTGP, IRST 그리고 또 전자전 시스템까지 장착을 해서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장점은 저피탐 형상으로 이제 설계된 이 부분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외형 형상이 이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항공기는 그 저피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형상과 내부 문양 능력이 담보가 되어야만이 소재 기술이 더해져서 향후의 스텔스기로 이제 진화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갖게 될 KF-21은 밀은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 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현재 기체를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T50을 개발 성공했을 때랑 감정 같은 게 좀 다를까요? T50 개발은 첫 국내 개발을 시도한다는데 이제 큰 의의를 두면서 개발해 왔습니다. 다른 해외 항공사로부터 많은 경험들에 의존을 하면서 개발을 해왔던 것이 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KFX는 한 번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은 이 KF21에 더 효과적으로 녹아 들어가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 단점과 여러 가지 고생했던 점들은 KF21에는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해 롤아웃 행사 했을 때 뭐 대통령도 오시고 되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크게 했잖아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여쭐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감격과 이제 부담감입니다. 그전에 이제 KFX라고 할 때는 디지털 공간에 머물러 있던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모델만 저희가 접하고 실물이 정말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그때 감격은 정말로 이거 웅장하구나. T50보다는 훨씬 크고 웅장하다는 모습에 이제 놀라지 이제 않을 수 없었고요. 뭐 눈물을 흘리시거나 예, 뒤에 서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 또 근데 그게 또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항공기 형상이 이제 한번 개발되면은 지금 만든 형상은 반세기 이상을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초도 비행을 조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 KF-21이 하늘에 뜨는 날 어떤 감정이실 것 같으세요? 이게 개발자로서 이제 초도 비행을 이제 접하는 순간에 오면은 눈물샘이 터지지 않을까. 때 되면 오는 이런 순간이 이제 초도 비행이 아니거든요. 구조물 파트가 한 7,000개, 그다음에 LRU가 한 550개, 안에 들어간 이 배관유들이 이제 한 1,200개, 표준품들이 27만 개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우리 개발진들의 애환이 안 들어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설계 해석, 많은 시험 시간, 100만 라인 이상의 소스 코드를 갖다가 개발하고 검증해야만 초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개발의 노력, 팀 동료들과의 개발 노력, 가족들의 또 이런 노력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아마도 되게 분명히 아주 진한 감동을 느낄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앞으로 KF-21 뭐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복합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년 뒤 이제 2032년이 되면은 아마 양산이 끝나고 이제 전력화가 다 마무리된 시점이 아닐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26년까지 이제 블락1에 해당되는 이제 이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고 또 이어서 공대지 전투 능력을 블락2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최초 양산, 부속 양산 이제 배치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재의 계획이고 통상의 이제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보면은 10년 뒤에는 분명히 아마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고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미 또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성능 개량이 이제 일부 실현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새로운 성능 개량을 한참 준비를 이제 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 KF21의 확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피탐 소재가 국내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또 내부 무장을 하기 위한 그다음 블락 사업이 이제 준비가 이제 실현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 기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또 파생형의 개발도 이제 저희가 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4.5세대 중급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이제 수출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을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